안녕하십니까. 짭 지식TV. 저는 짭PD 강성모입니다. 지난번에 누워서 성의 없이 영상을 남겨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치부심하여 일자샌드의 컴클로저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 영상은 프리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번 편이 본편이라고 보시면은 맞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컴클로저 2장 리뷰입니다. 2장의 제목은 사랑받고 싶지만 상처받고 싶지 않은 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장은 사랑의 관계에서 사용되게 되는 역기능적인 자기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파트입니다. 일자샌드는 사랑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상실을 가져온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첫 번째 상실은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은 그 사람 이외의 관계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는 없는 거겠죠. 왜냐면은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상실감이 첫 번째예요. 물론 요즘이야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해가지고 문어다리까지 아주 다양한 다리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으면 한 사람과 꾸준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상도덕이겠죠. 요즘은 상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문제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 상실은 가상현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언젠간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 뜻입니다.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사람과 정말로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어느 순간에 되면 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예정된 상실감이에요. 보통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상실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상실감보다는 두 번째 상실감에 더 큰 퍼센테이지를 두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모르게 우리는 헤어지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상실감, 그리고 실제로 헤어졌을 때의 그 상실감이 바로 일자샌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의 상실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애관계를 잘 지속을 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연애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로 인해서 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헤어짐의 상실감, 그 아픔을 충분히 대면하십니까? 정직하게 대면하시나요? 자신에게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헤어짐이나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 그 상실의 슬픔을 충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로지 자신의 상실감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헤어짐을 인정하고 슬픔을 충분히 표현함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가감없이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에 직면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일자샌드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거의 공통적인 그런 시각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우리에게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헤어지고 난 다음 날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상실의 슬픔을 충분하게 직면하지 못한 상태로 일상에 던져져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상실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자기보호의 덫에 올가매지는 것입니다. 일자샌드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역기능적인 자기보호가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어렸을 적의 상실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렸을 적에 나와 정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와 함께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냈던 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미처 다 크기 전에 돌아가시죠. 그런데 어렸을 적에는 죽음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적인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제는 놀아줄 할머니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중에 거의 많은 부류의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 그 상실감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일자 샌드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억에서 의도적으로 지웠다고 해서 그 감정이 해결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의식 속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무의식 속에 쌓여 있는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성인이 되면은 자기 보호라고 하는 기제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욕이 아닙니다.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 샌드가 이렇게 어렸을 적에 해결되지 못한 상실감의 아픔으로 인해서 성인 때 드러나게 되는 자기보호의 유형이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첫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둔 채로 그 거리를 좁힐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마음을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마음이든 몸이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타적으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일자 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의 머리 가운데에 내가 궁극적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이상형은 이거야 라고 이상형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이상형에 100% 합치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양극단,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아예 줘버리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합친 것. 나는 이상형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 사랑하지 않겠어라고 철벽을 쳐버리는 것. 그 세 가지로 자기 보호의 방법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보호의 유형은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2장 내용도 뭐냐면은 헤어짐의 상실감에 직면해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자신의 상실감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해결해야만 그 다음 만남이 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고 끝? 그거는 좀 무책임하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은 좋다. 어떤 방법은 사용할 만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답답함이에요. 뭔가 해결책을 주지 않아. 그러면서 원인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얻으려고 가슴에 바위를 하나 얹고서 찾아왔는데 그 바위를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더 큰 바위를 하나 더 얹고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책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저자가 어떻게 저의 이 돌덩어리 두 개를 치워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한번 기대를 어찌됐든 이 돌덩이를 치워주기는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치워주는지는 한번 책을 더 깊게 한번 읽어보는 방법으로 예, 한번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제가 여기에서 느낀 지점은 있는데 뭐냐면은 자신의 슬픔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헤어짐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은 자신이 헤어짐을 경험한 그 슬픔에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안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정말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정말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고서 조금이라도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